자, 빅뱅 우주론인데 얘는 그 판서를 여기다가 이거 글이 많아서 좀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여기다가 봐봐. 그림 따라보세요. 자, 첫 번째 빅뱅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에 빅뱅 이후에 3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빅뱅 이후 3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빅뱅 3분 후. 두 번째 38만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이제 가모프가 다 적어놨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적었냐? 온도에 따라서. 3분 후가 지나면 10억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있고 38만 년 후가 지나면 3000 켈빈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정해져 있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빅뱅 직후에 아까 얘기해줬던 기본 입자가 생성된대.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데 종류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쿼크라고 하는 게 6가지가 있고, 다음에 경입자 또는 렙톤이라고 표현하는 경입자는 뭐지? 북한 사람인가? 경입자 6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외우려면은 머리가 터져. 딱 2개, 1개만 적어줄게. 쿼크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2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경입자에는 전자 하나만 기억하자. 전자야 전자. 너 전자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 알아? 영어가 딸려서 모르니? 조금만 확대해줘. 자, 만족해? 잘 보이지? 업 쿼크, 다운 쿼크, 이건 전자 되는 거 전자. 6가지씩 있는 걸로 학교에서 만약에 얘기를 해줬으면은 시험 문제 외우고 들어가시면 되고, 요것만 얘기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업, 다운,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까지. 저거냐? 자, 그 다음에 이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조립이 돼요. 업 2개랑 다운 하나가 조립이 되면 이때 만드는 게 플러스 띄는 입자. 이게 양성자인 거예요, 양성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성자는 이거 자체로 어떤 원자핵이 될 수 있지? 수소 원자핵. 그렇지,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 두 번째,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가 만나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입자가 된다고. 여기 중성자. 이걸 만드는 것까지가 빅뱅 직후예요. 이거 만드는 것까지가 빅뱅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빅뱅 3분이 지나면 15켈빈까지 식잖아? 그럼 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거든? 이렇게 둔해지면 얘들끼리 조립이 될 수 있어. 얘들끼리 조립이 되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조립됐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플러스 2개 만나 있고요. 다음에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만난 거. 요거 뭐라고 하면 돼? 이게 헬륨 원자핵. 참 잘했어요. 너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대답하고 있었지 마. 왜요? 헬륨 원자핵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3분 후라고. 3분 후. 이 10억 켈빈까지 식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빅뱅 직후의 온도가 1000조 켈빈이다. 1000조 켈빈부터 시작해서 쭉 온도가 떨어지는데 3분 지나면 10억이 되고 비로소 붙을 수 있다고. 그럼 이 전에는 붙는다고 해도 움직임이 너무 활발해서 뚫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냥. 응? 그렇게 해서 빅뱅 직후 때 양성자, 수소 원자핵 만들고 3분이 지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이고, 요 다음 38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려줄까? 요 양성자에 전자가 가서 들러붙어요. 요 전자가 가서 들러붙으면 요렇게 이 주변을 돌고 있거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수소 원자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소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수소 원자.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 요 녀석은요,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야지. 나는 너네는 그려야지. 나 복사 붙이기 하고, 여기에 위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붙으면, 얘 주변에 2개가 돌게 돼요. 얘 주변에 2개의 전자가 돌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돼. 헬륨 원자. 여기까지가 가모프가 주장했던 핵심 과정이야.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핵심
흡수인 과정이라고. 잘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손가락으로 짚어봐. 밑에 좀. 아 밑에 여기 네. 여기. 네. 그래.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가 생성된다. 3000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3000보다 가열하면 이 전자가 벗겨진다 이렇게 이탈해요. 3000보다 식어야지만 전자가 이렇게 들러붙을 수가 있는 거야 핵에. 이때 이름 좀 붙여볼까? 자, 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 어느 핵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자유전자. 그럼 밑에 이런 식으로 핵에 이제 들러붙게 되면은 요 전자 상태를 속박된 전자라고 해. 이거 통합과학 공식 용어야. 자유전자, 속박된 전자. 통합과학 공식 용어니까 잘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나중에 반도체 할 때 나올 거예요. 속박된 전자라는 표현이. 자유전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빛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 빛을 튕겨내. 이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요거를 이제 가모프가 얘기했던 온도에 따른 사건들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가모프가 주장하기를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에 딱 만들어진 다음에 이때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1대1이었대. 1대1.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돼갖고 바로 조립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이었다고. 1대1. 근데 특이한 게 얘네가 서로 스위치가 가능하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빨간색 과정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고 파란색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야. 이거 나중에 외우라고 하면 잘 모르겠나? 오잖아. 아, 뭐가 에너지 흡수지? 뭐가 방출이지? 자, 외우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 양성자가 전기적으로 플러스인 거 맞아? 중성자는 제로지? 그럼 얘가 이걸로 바뀌려면 전자를 흡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랑 같이 매치시켜서 외우기 쉬워. 이 에너지 흡수를 전자 흡수로 생각해보라고. 전자 흡수. 그래야지 플러스 T의 입자가 전기적으로 제로가 될 거잖아. 그 전자를 흡수해야지 중성자가 될 수 있다를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해석하면 쉽게 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주가 땅 생성되고부터 쭉 온도가 식는 다음에 온도가 식으면 주변이 차가워지지? 열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 처음보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얘는 조금만 일어나고 얘는 조금만 일어나고 얘는 많이 일어나는 상태가 돼. 우주가 식을수록.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수비 말고 이 개수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뀌어요. 몇으로 바뀌냐? 7대1로 바뀌어. 이게 가모프의 주장이야. 자기가 이제 온도와 열에너지와 뭔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7대1로 멈춘다라는 걸 찾은 거지. 이게 가모프의 주장이라고. 가모프의 주장. 처음엔 1대1이었지만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대1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 게 가모프의 주장이야. 근데 이거를 관찰할 수가 없거든. 왜? 중성자는 우주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혼자서. 이 중성자는 전부 다 양성자랑 결합해서 헬륨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럼 가모프의 주장이 맞는지는 수소와 헬륨을 비교해야 알 수 있다고. 자, 그림 그려볼게. 봐봐. 개수비가 양성자가 7개라며. 대충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7대1의 비율이잖아. 이 상태에서는 헬륨을 조립할 수가 없어요. 헬륨이 2개가 중성자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헬륨을 조립할 수 없고 이걸 한 번만 더 그려, 밑에다가. 밑에다가 한 번만 더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 4개를 묶었을 때 얘가 헬륨이 된다고. 얘가 이제 헬륨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빨간색은 수소고. 그럼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한번 얘기해볼래? 몇 대 몇이 나오니? 개수 세보래요, 여기. 수소가 총 몇 개 나와요? 12개. 이거 설마 개수 못해? 쓸 수 있지? 같이 생각, 또 눈 안 보여서 저러고 있는 거. 좀 앞에 앉아. 안경을 쓰다가 렌즈를 끼도 앞에 앉는다. 계속 이러고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맞죠?
수소가 12개야. 헬륨은 1개 나오지. 맞아? 이게 가모프가 말하는 7대1이 맞다면 7대1의 상태에서 수소와 헬륨을 만들게 되면 12개 1개가 될 거라고. 맞지? 근데 이 12개 1개는 관측할 방법이 없어요. 개수는 관측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질량밖에 관측할 수가 없어. 뭐를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즉 선폭이 의미하는 게 질량 비율이 있잖아. 개수비가 아니고. 자, 이제 질량을 따져볼게. 아까 입자 하나당 1이었던 거 기억나냐? 질량 값은 1로 났던 거 기억나? 자, 수소가 12개면 질량 몇이야? 12. 헬륨 하나는 질량 몇이야? 4. 그럼 여기 질량이 12랑 4가 되지 않아?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인데? 3대 1. 그렇게 해서 질량비 3대 1이 관측된다고. 이게 이제 관측이 끝난 거야. 그러면 가모프가 주장했던 7대 1이 맞는 거지. 현재 3대 1로 관측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라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게 요게 질량이 3대 1로 관측된다라고 하는 게 요 가모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근거 1이야.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어. 다 물어봐서 한 거지. 개수비 적어봐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물어볼 때도 있었고, 수소 헬륨 개수비 물어볼 때도 있었고, 수소 헬륨 질량비 물어볼 때도 있었고. 가모프가 주장한 건 여기까지야. 개수가 7대 1이 된다. 1대 1에서 시작을 해갖고 우주가 시금에 따라서 7대 1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가모프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3대 1로 관측됐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비가? 질량비. 알겠지? 질량비가 3대 1로 관측됐다. 자, 여기 첫 번째 근거. 그럼 두 번째 근거 얘기해볼게. 이 자유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38만 년 전후로 자유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특이한 차이가 생기거든. 자, 그림 그려볼게. 이게 팽창한 우주. 이게 팽창하기 전. 요 안에 있는 우주가 팽창해서 요렇게 바뀌는 거야. 이 과정에 자유로운 전자들이 막 여기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자유전자들이야. 이거 적어줘야지. 자유전자. 그럼 만약에 그냥 가상의 인물을 우주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 이게 눈, 코, 입이야. 자, 눈, 코, 입을 가진 사람이 이 우주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봐. 이때 이 자유전자들은 빛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맴돌아. 팅팅팅팅팅팅 이런 식으로 맴돈다고. 맴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우주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상태의 우주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한다고. 불투명한 우주. 요거. 근데 시간이 흘러서 38만 년이 되면, 38만 년 후가 되면 3000켈빈이 되고, 3000켈빈 기준으로 해갖고 저기 있는 전자들이 핵에 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자유전자가 싹 사라지겠죠? 자유전자가 싹 사라지게 되면 저기 있는 녹색 빛들이 전부 다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녹색 빛이 탈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비로소 이 밖에 있는 친구가 하고 쳐다볼 수 있다는 거지. 이 빛에 대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투명한 우주. 자, 이때 탈출한 이 빛은 몇 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이게 얼마큼 식을 때 탈출할 수 있다고? 3000. 즉 우주가 3000일 때 탈출한 빛이 있을 거라고. 이 빛이 현재까지 식으면 138억 년이 지나서, 이거 138억 년이 지나서 현재가 되면 이게 3켈빈에 해당하는 빛으로 바뀐다. 약 3켈빈.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빛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계산했어, 가모프가. 이게 가모프의 주장 두 번째야. 그리고 이때 탈출한 3켈빈의 빛이, 이때 탈출한 3000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지금까지 식으면 3켈빈 된다. 그래서 이게 가모프의 주장 두 번째야. 이거를 발견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이름을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고 그래. 우주 배경복사. 모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이게 근거 2가 되는 거야. 자,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 두 가지를 적으세요. 시험 많이 나온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는 1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2번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 3켈빈에 해당하는 전파거든. 이거 여러분들도 본 적 있어. 그 TV 공영방송 끝나면 TV가 쭉 해갖고 뭐 12시 넘어가서 공영방송 딱 끝나면 치 하는 그 화면 본 적 있어? 그 화면이 너 생각을 해봐. TV에서 이제 더 이상 전파 송실을 끊었을 거 아니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잡고 있는 거지.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그래서 우주 어디를 되더라도 그 전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또 TV 켰을 때 칙 하는 그 신호가 우주 배경 복사를 계속 감지하고 있는 신호더라.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됐고 이제 우리 교재 보면서 외워야 될 것들 체크하면서 넘어갈게. 자, 빅뱅 직후 138억 년 전이고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성돼요. 쿼크나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된다. 요거 체크해주시고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 다음 이런 쿼크 3개가 결합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만드는 것까지 할 수 있지. 쿼크 3개가 결합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자, 이때 양성자 조합이 뭐뭐였어? U 두 개에 D 하나 맞니? 중성자는 U 하나에 D 두 개 맞아? 요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의 조합이야. 다음 처음에는 이게 1대1이었잖아. 근데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은 잘 안 일어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은 잘 일어난다고.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지? 뭐가 많아지는 거야? 양성자가 많아져요.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나와. 뒤에 보면은 여기 양성자에 비해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비율이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의 비율이지. 이렇게. 다음 아직까지 전자는 뜨거워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 자유전자 상태야. 다음 밑에 보면은 양성자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 무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될 수 있다.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 된다.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자, 3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10억 켈빈 된다고 했고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 만들어. 이거 외워야 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만나서 헬륨 된다. 이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1. 질량비는 3대1이 된다. 이거 선 스펙트럼으로 이미 관측 끝난 거야. 빅뱅 우주론의 근거입니다. 뒤에 있는 얘는 헬륨보다 더 큰 원자핵이 생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따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이거에 대한 답은 이 뒤에 있는 어디 갔지? 자, 요거가 뒤에 있는 여기 이게 답이에요. 고온 고밀도 환경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팽창하잖아.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 식적 밀도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또 밀도가 감소하니까 올바른 충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만들게 되고 이 이후의 원소는 뭐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별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어. 별 중심액으로 가야지만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한 그 밀도가 공급될 수 있거든. 그래서 헬륨 이후의 원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이 질량수 4짜리 헬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처음 스타트는 똑같아. 중수소로 시작해.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수소로 시작해서 순서가 달라. 양성자 붙고 중성자 붙어서 완성되는 게 있고 중성자 먼저 붙고 양성자 붙어서 완성되는 게 있어. 이거에 따라서 이 가운데가 다르다고. 이 가운데 생성되는 얘들이 다르다고. 맞지? 뭐로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 자, 중수소에서 양성자 먼저 붙어. 그럼 플러스가 2개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헬륨 2, 3이 되는 거야. 헬륨 2, 3. 까먹지 마. 2 플러스 상태다. 아직 전자는 못 붙었어. 헬륨 2, 3, 2 플러스. 얘는 뭘까요? 중수소 상태에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지. 그러면 원자 번호는 1이야. 원자 번호는 1인데 질량수만 3이 된다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붙여야지 그냥. 3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3중수소 원자핵. 얘는 헬륨 2, 3의 원자핵. 요것들 기호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아까 연습 다 시켰으니까 넘어갈게. 아 중성자 하나만 잠깐 아까 했나? 중성자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 N01로 적어. 했나? 안 했어? N01로 적어. 얘는 대문자로 안 적는다. 이거 원소기호 아니야? 소문자로 적어도 돼. 원소기호가 아니니까. 이 N이 중성자는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하거든. 뉴트론. 벗어나오는 N이고 원점은 없지. 양성자가 없으니까. 답이 질량수만 1로 처리되는 거야. N01 됐고 여기 내용은 이미 아까 했어요.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어봤지? 그거 하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자 38만 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38만 년에 3000켈빈까지 식어요. 3000켈빈까지 식고 비로소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생성돼. 원자라는 표현 중요하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됐다는 거야. 전자가 붙으면서 자 밑에 이 그림 아까 제가 그려줬지롱. 가모프가 얘기한 거는 개수가 7대 1이었는데 이게 관측이 안 된다고 했잖아. 다 헬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수소와 헬륨의 개수는 12대 1, 질량은 3대 1. 여기다 이거 조금 개수비는 12대 1, 질량은 3대 1. 요거 3개 다 시험 나올 수 있다. 다 시험에 나오는 숫자들이야. 다음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유로운 전자가 빛을 튕겨내는 거 보여? 이 상태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지? 근데 전자가 속박이 되게 되면 빛이 탈출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를 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여기다 적어놓자. 이때 온도는 3000켈빈이거든요. 3000켈빈. 이게 현재가 되면 즉 138억 년 후 이꼴 현재가 되면은 이 몇 켈빈까지 식는다고? 약 3켈빈까지 식는다고. 그걸 발견했다니까. 뭘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와요. 요거.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당시 3000일 때 출발한 애들이 현재 3으로 관찰된다. 3000으로 출발한 애들이 약 3켈빈으로 관찰된다. 자,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그 마운드형이 찍은 거예요. 그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을 찍었는데 특이한 게 약간 빨간색이 있지. 약간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은 다른 배경보다도 좀 더 뜨거운데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파란색은 다른 배경보다 좀 더 차가울 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우주는 완전한 균일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처음에 빅뱅이 땅 터질 때 그 모습이 균일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균일하다고 해봐. 물질들이 정확하게 같은 간격을 갖고 배치되어 있다고 치면은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별을 못 만들어. 서로가 당기는 힘이 다 상쇄된다고 그러면. 근데 불균일하게 돼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진한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얘가 핵의 역할을 하면서 얘를 당기면서 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별이 생성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별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라고. 알겠지? 우주 배경 복사가 불균일하다는 거는 태초의 우주가 불균일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별의 탄생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별을 배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이미 설명 끝났어. 뒤에 기출문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80번까지 있습니다. 다 풀어놓은 게 다음 주 숙제야. 싹 다 풀어와야 돼. 싹 다 풀어오셔야 다음 주에 내가 그걸 기반으로 해결을 할 거고